그날 밤 많은 군인들이 정확한 임무도 알지 못한 채 국회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진짜 때리고 뭘 집어 던지고 그 덩치 큰 애들이 뺨 맞고 시민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인데 우리한테 왜 이럴까? 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때릴까? 이게 그래서 임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한 겁니다. 근데 안 가면 또 항명이라고 하니까 특검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몇몇 행위 때문에 그 현장에 뭣도 모르고 끌려가서 지금 계속 욕을 먹고 질타를 받고 적어도 역사의 나쁜 오점으로 저희가 기록되는 거 원치는 않습니다. 저희를 계엄군으로 그 상황에 이용한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 수단으로. 풍선 때문에 국회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다는 그는 시민들의 저항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오물풍선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당연히 비상 걸리니까 오물풍선 때문에 남북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날 12월 3일도 이제 또 오물풍선 얘기하시면서 이제 대기를 잘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혼자 문 닫아놓고 많이 울고 고민도 많이 하고 진짜 그랬습니다. 이게 과연 더구나 정말 무서워진 건 뭐냐 하면 저희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지시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 지시는 당연히 합법적이고 정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베이스에 깔고 있던 겁니다. 국회 안팎에서 대치했던 군인들, 시민들 모두가 혼란스러웠던 밤. 특전사 특수부대 707 특임단 소속 한 군인이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주권자인 국민님을 기억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국가 몽례를 하고 물러가는 그 장병을 봤을 때 되게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마음까지 들었어요. 왜 군대를 저런 모습까지 몰아붙였을까라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었습니다. 명령을 거부하거나 불응하면 군법에 대한 해부를 당합니다. 사회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어떤 지시를 어겼을 때와 저희가 이제 어떤 상급자의 명령과 지시를 어겼을 때는 아예 이거는 다른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셉니다. 항명죄가 되게 무섭습니다. 예. 군형법상 항명죄는 계엄 지역의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생각보다 이게 형량이 세요. 일단은 군인 같은 경우에는 보직해임이 될 것이고요. 징계를 받고 뭐 급여상의 처우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뭐 기소가 되면 일단 그 기소휴직이 되면서 급여도 상당수 거의 삭감이 되고 재판 과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재판하는 동안 소송 비용 뭐 어마어마하죠. 좀 삶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되는 거죠.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만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이제 판례통해서 항명죄에 대해서는 그때 외관상 명백히 불법이라고 보이지 않는 명령에 대해서는 정당한 명령이라 보고 따르도록 그렇게 법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휘관이 지금 즉시해라고 최종적인 명령을 내렸다면 미정직하는 행위들도 항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국회의원 끌어내는 건 아무리 들어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때부터 임무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자니 또 박정훈 대령이 뭐 말 안 들었다고 뭐 시킨 거 안 들었다고 항명죄로 징역 3년을 군 검사들이 구형했는데 이런 특수 임무를 훈련을 또 수행하는 부대원들이라서 명령만 정말 정확하게 내려졌더라면 거기에 제압은 사실 누워서 뭐 떡 먹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국회를 장악하는데 그냥 가면은 장악입니다. 예, 그냥 달려가면 장악이에요. 예. 아니, 군의 힘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707도 헬기 타고 내려서 문자로 임무가 하달됐어요. 의원들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의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의 목적지인데 목적지에 왜 가는지를 설명을 못하니까. 임무를 부여받고 고민하던 김영기 대대장은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영문도 모른 채 대대장을 따르던 부하들은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내려와! 어디가? 하지 마. 무력을 하죠.
시민들이 부하들에게 욕을 하고 밀치고 하는 그 광경을 보고 자기 부하들이 눈이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왜 시민들이 자기들한테 욕을 하고 몸을 밀치고 거세게 항의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시민과 충돌이 일어날 것을 감지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김형기 대대장은 부하들에게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를테면 시민들이 막아서지 않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뭐 별 저항도 없고 어떻게 보면 경찰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고 이러면 군대는 그냥 주어진 역할을 했겠죠. 현장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반대하고 시위하고 또 국회 안에서 보좌관들이 벽을 쌓아놓고 반발하고 하는 것들이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이게 내 행위가 맞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그들이 그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기본적인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김형기 대대장은 시민들의 저항으로 담을 넘지 못한 부하들에게는 버스로 돌아가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49명 부하를 이끌고 무방비 상태의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으로 진입했습니다. 보좌관들이 쳐놓은 바리케이드를 넘어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이어지는 문을 열었을 때 67명의 보좌관들과 맞닥뜨렸고 김형기 대대장은 진입하는 대신 그 문을 닫고 멈춰섰다고 합니다. 그 문을 열고 이렇게 좀 쳐다보시더니 거기 시민들이 막고 서 있으니까 그 안쪽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문을 다시 닫더래요. 그러고는 한숨을 쉬고는 그냥 서 있었던 겁니다. 본관 후문을 지키던 보좌관들이 대거 정문으로 이동한 뒤 소수만 남아있던 상황. 이게 사실 쉽게 뚫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하지 않는 거 보면서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뚫리면 2층이 그냥 쑥 들어가서 지금 저기 불 켜져 있는 데 있죠? 저희가 로텐도홀 뒤쪽이에요. 아, 저기가 3층. 3층이거든요. 저리로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닌 거죠. 만약 김형기 대대장이 멈추지 않고 진입했다면 순식간에 로텐더홀까지 이동해 국회 본회의장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성적으로 본인들이 어느 곳에 와 있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를 자각을 한 다음에 그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기를 부수거나 그러지 않았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그날의 계엄을 막아낸 또 다른 시민이었다. 저는 그렇게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바깥으로 드러내기는 뭘 안 했기 때문에 소극적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아니죠. 사유도 행위잖아요. 가장 적극적으로 그 순간 행위했기 때문에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저는 군인들도 가장 적극적인 저항을 한 것이다.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을 하고 제대로 처벌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까? 계엄을 꿈꿀 수 있었을까?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잘못된 명령, 주권을 침해하는 명령을 가장 적극적으로 거부한 군인들은 저는 그분들한테는 표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참 군인과 반란군을 구별해서 상벌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 자체가 교육이거든요. 그 자체가.